안녕하세요. 미풍선생입니다. 아파트 대출 규제에 집값이 왜곡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약자 그리고 심신미약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시고. 네, 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 왜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곡. 이 왜곡이 뭐죠?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왜곡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말고 자연적으로. 네, 대표적인 것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됐을 때. 그런데 의도적으로 왜곡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이것들이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집값이 의도적으로 왜곡된다. 이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짜장면도 있고 간짜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죠? 간짜장이죠. 간짜장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많은데 간짜장은 일반 짜장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죠? 이 재료가 다르죠. 재료. 고급 재료. 네. 지방보다는 돼지고기 약간 뭐 양질의 살코기 위주. 양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네. 면이죠. 면과 짜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또 큰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짜장에 보시면은 양파가 아니고 이 뭡니까? 오이. 그리고 중요한 건 달걀. 고급 재료. 이 얼마나 고급 재료입니까? 네. 군침이 막 살살 나오고 하는데 간짜장을 보니까 어떤 곳에 간짜장은 이 달걀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에 새우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추리알도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장을 드실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 일반 짜장이죠. 네,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것은 가격 차이가 난다. 왜? 재료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왜곡이란 말을 했습니다. 왜곡. 왜곡이 뭐죠? 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곡. 사실은 간짜장이 짜장보다는 재료값이 더 비싸고 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냥 면 뽑아가지고 우리 일반 짜장 그냥 짜장통에서 부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이거를 짜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값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왜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짜장이 원래 여러분들 간짜장이 짜장보다 당연히 비싸야 되잖아요.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짜장면 값이 우리 짜장 값이 간짜장보다 이제 비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흔히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입지 좋은 아파트, 뭐 평지의 역세권 아파트가 아주 외곽에 뭐 도로도 없고 지하철도 없는 곳의 아파트보다 당연히 비싸야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항상 변동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집에 있는 간짜장하고 짜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짜장은 짜장보다 항상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어떻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면은 12억에 산 아파트, 1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이제 9억을 하고 있어요. 왜? 12억 아파트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오피스텔을 보시니까 이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을 보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이 글자를 잘 못 쓰는데 오피스텔이 지금 6억짜리가 대출이 되면서 9억이 된 거예요. 자, 원래 오피스텔 6억짜리하고 원래 아파트 12억짜리는 가치가 2배입니다. 아파트 값이 같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같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항상 비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같은 가격이 됐는데 오피스텔은 올라서 9억이 돼버리고 아파트 가격은 12억에서 9억은 내려가지고 동일 가격이 된 겁니다. 네, 원래는 2배 차이 났잖아요. 원래 6억에서 아파트는 12억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됐는데 그 중심에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죠. 자, 이 대출 규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아파트에서만 존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약에서도 이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청약. 어떻게?
지금 이제 분양가가 더 비싼 9억 이상의 분양을 한 송도 자이 더시티 같은 것이 포기가 됐어요. 미분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9억 이하인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대출 차이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도금 잔금 대출. 자, 9억이 기준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가치가 더 좋은 것이 오히려 더 그 가치가 더 떨어지고, 가치가 낮은 것이 오히려 더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짜장값이 간짜장보다 더 비싸진 상황이에요. 전부 다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잘 보셔야지 이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모든 시장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왜곡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SR 발목 잡혔다면 지금 이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10% 초반금리라고 합니다. 10% 금리도 아니고 10% 초반금리 대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상 가격이 아니죠. 금리도 정상이 아니죠. 다 왜곡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은 이것이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시장이 정상화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상화가 아니죠. 이것은 정상화가 아니고 왜곡이라고 말한다. 금리도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출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아파트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데, 금리 자체도 전부 다 왜곡이 되고 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자 물가 크게 올랐는데 대파값이 270% 폭등했다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를 사러 가면은, 마트에서 파를 사러 가면 전부 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전제품을 사러 가면은 뭐 물티슈, 휴지지고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는데, 요즘에는 대파씨를 준다고 하죠. 대파씨를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도 이제 파가 금이 돼 버리니까, 네,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심으라는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파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 파를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살 수 없게, 매수를 못하게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현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대출이 없으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대파가 올랐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파를 공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산되어 있는 파가 있는데 아무도 대파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면서부터는 팥값은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디맨드, D가 있죠. 이게 수요죠. S, 서플라이, 공급. 여기서 만나는 게 뭡니까? 위에는 P, 프라이스, 수량은 퀀티티. 여기서 만나는 게 가격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수요를 죽여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0쪽으로 가겠죠. 0쪽으로. 수요는 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또 수요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을 제가 대출시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출시장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적격대출 바늘구멍. 우리은행 1월 한도 하루세 동이 났다는 겁니다. 자, 팥값을 제한했는데 파를 갑자기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할 수 있다. 내일부터는 이제 너희들 파가 없으니까 김장김치도 못 담그고 파김치도 할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네, 파를 살 수 있게 너희들이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은 팥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죠.
왜? 지금 안 사면은 파가 언제 살 수 없는 시간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출 시장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적격 대출에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산정이 다시 되죠. 네, 총량 규제니까 총량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총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동일하는 겁니다. 대출이. 그리고 농협은행에 보시면은 1분기 할당량이 완판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는 1분기니까 네, 1월에서 3월이죠. 이 동안은 이제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 이제 할 수 없죠. 총량을 다 채웠으니까 1분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7월 7일 은행권에 따르면은 우리은행 대출 적격 대출 1월 한도가 있죠. 한도를 정해놨죠. 국가에서 330억 원을 올해 첫 영업일인 첫날 영업일 3일이죠. 3일 모두 소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날 330억의 할당량이 있는 것들을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이것이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네, 매수가 들어온 거죠. 매수.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아니면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농협은행에서는 1분기 할당량 전체가 4일 오전 그 다음 날입니다. 오전께 모두 팔려 나갔다는 겁니다. 적격 대출 한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우리가 부동산에도 한번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지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살 수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대출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 왜곡이 됐잖아. 시장에 있는 가치라든가 입지라는 거는 다 무시되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모든 것이 왜곡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대출을 풀어준다. 언젠가는 풀어줘야 되죠. DSR을 어떻게 의식주에다 적용을 합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잔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몰리죠. 왜? 아파트 가격은 이때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언제 대출이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수요까지 몰리게 되죠. 미리 사놓는 가수요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몰리게 되고 여기 또 뭐가 들어옵니까? 투기 수요까지 같이 들어오죠. 아파트 가격은 또 왜곡이 됩니다. 또 왜곡이 돼. 어떻게? 그전에는 이제까지는 하향으로 왜곡이 됐는데 이제는 상향으로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상향으로.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않아요. 정부가. 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왜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실수요뿐만이 아니고 가수요, 투기수요까지 어우러져서 가격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중단도 가격을 왜곡시키지만 대출 중단이 된 이후에 또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또 가격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입지도 아니죠. 아닙니다. 뭐 새 아파트, 뭐 노후 아파트, 보시면은 뭐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대출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 미분양이다, 미분양이 아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대출에 따라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계속적으로 왜곡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 왜곡이 나타나는 시장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